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14일까지 발표된 대통령 인수위 구성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석을 놓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하루 휴식을 취하며 인수위 인선 등을 구상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대표를,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한길 전세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대선 전 비대위 때 자신이 영입했던 인물들 가운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인사들을 모두 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14일 김부겸 총리 유임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부겸 총리는 덕망 있고 저희가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나 총리 유임과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새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100% 오보라며 청문회 무섭다는 식은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대만에서는 윤석열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화제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포털 사이트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주목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소식이 전해진 후 대만 야후 실시간 검색어에는 한국 윤석열 아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연예인급 미모를 가졌다. 남다른 애교 포인트. 외모가 대단하다. 한류 스타 못지않은 미모 등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과 그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소식에 관심이 많았던 나라인 만큼 이번 대선 관련 이슈도 화두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이의 의전 비용이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1심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련 내용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져 이후 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통령 비서실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눈들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숙이 옷 사진들 좀 비교해보시죠. 진짜 누가 더 검소했습니까? 5년간 눈 가리고 귀 닫고 있더니 이젠 입도 닫을 차례입니까? 박근혜는 특활비까지도 국고 손실죄로 올가매고 그리도 마녀사냥 인민재판 하더니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문재인은 그 마누라가 쓴 돈도 비공개한답니다. 참 더러운 내로남불, 소름 끼칩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중소기업에서 맞춘 옷이랑 지갑까지 내역 다 공개했는데 김정숙이가 뭐라고 공개 못한다고 차버티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출범 한 달 만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전 정권 때 국정원 특활비 내역 관련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작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특활비 내역은 공개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이런 엿같은 내로남불 정권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되겠지요? 또 기가 막히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범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범계는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는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 조직 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정착돼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박범계 이명박은 민주당 의원으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무슨 짓을 골라 했는지 까먹은 것 같은데요. 바로 당신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진영 논리에 따라 수사지휘하는 폐단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치 중립인가? 수사지휘권 폐지로 정치 중립의 확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원이라고 말하는 자가 이딴 소리를 해대니 더 개소리 같다라며 추미애와 박범계 니들만 제대로 했으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나?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남을 거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4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시기를 5월 후반으로 제시해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5월은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달로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후 한국을 방문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시기를 5월 후반으로 제시했으며 양국은 쿼드 4개국에 속하는 호주, 인도 정부와 함께 일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때 일본에서 상반기 내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만나면 동남중국 해에서 중국의 패권적 움직임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환경이 엄중해진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할지 여부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이 제시한 5월 하수는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여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후 한국을 방문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한국도 함께 방문한 사례가 많은 데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방일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도 방문할 경우 기시다 총리가 동시에 전격 방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서야 국제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나요? 미국과 일본 두 정상이 동시에 한국 방문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시민이 진중권 씨가 민주당에 대해 김어준, 유시민, 그리고 몇몇 얼빠진 중소 인플루언서들을 정리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도척의 개가 공자를 보고 짖는 것은 공자의 잘못도 개의 잘못도 아니다라며 진중권 씨를 도척의 개에 비유했습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윤석열 스피커 진중권 씨가 선거 끝나자마자 또 훈수를 두고 있네요. 이후 유시민 작가님께 감사 인사 겸 연락을 드리며 여쭤봤더니 짧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며 이 같은 유시민 발언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도척의 개란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춘추 전국 시대의 악명 높은 악당 도척의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것에 대해 이는 주인 도척의 훌륭함이나 착함을 보고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밥을 잘 주고 예뻐해 주어서 꼬리를 흔들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진중권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꼬리를 흔들고 있다는 투의 원색적 비난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씨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상대 후보를 좀비, 악마처럼 몰아붙여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잡아먹으려 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를 링크시킨 뒤 이런 게 내가 기억하던 민주당인데 자신이 공자라 믿는 어영지식인 사실상 당대표로 행사해온 만신님이 말아드셨죠라고 날선 반격을 가했습니다. 어영지식인은 유시민이 자신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